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날로 심각해져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오늘 오후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부결이 돼도 뭐하고 가결이 돼도 뭐하고 뭐 어떻게 보세요? 가결해야죠. 이게 왜냐하면 딜레마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딜레마. 이게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부결할 때는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을 계속해서 그 국회에 전달할 때 네. 이거를 부결시켰을 때 방탄 프레임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씌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이전부터 예견됐던 사태거든요.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돼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그 걱정했던 사태가 바로 그런 사태인 거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비리나 앞으로 들어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당직 내지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방탄용으로 쓸 것이다 라는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해주셨고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그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했을 때 이거를 실제로 당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1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내의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막아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감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를 했던 게 이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우리는 당연히 당이 똘똘 뭉쳐서 결사옹위에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로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같은 논리로 대응했다가는 그동안 얘기했던 방탄 프레임까지 다 같이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그렇다고 가결을 딱 시키자니 이게 민주당 자체가 이번 건은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건이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보다 훨씬 중대하고 커다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전히 민주당에서 이것까지도 덮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돌아올 방탄 프레임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비판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그동안의 본인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건과 이 건은 달라라고 구분 지어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털고 쇄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마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지금 말 그대로 민주당은 X 된 건데 차마 X가 뭔지는 여러분께서 다 그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잖아. 그 보면 그 윤석만 이름도 맨날 까먹어. 이성만 윤관석 이 사람들 이름 맨날 까먹어. 이성만 윤관석 이 양반들이 탈당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정치 탄압이라 그랬잖아. 네. 정치 탄압이라 그랬으니까 탈당을 하고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서 민주당이 체포를 동의안에 가결을 해버리면 동의를 해버리면 그 지네들이 주장한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가 깨지는 거고 그렇다고 부결시키자니 이거 똥더미 다 뒤집어 쓸 것 같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민주당은 그냥 망한 거야. 이건 민주당 망한 건데 가결시켜서 망하느냐 부결시켜서 망하느냐 이것만 과정만 남아 있는 거야. 과정만. 아니 근데 이게 조금 갈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 게 있는 게 이게 초반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다 똑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보복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프레이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초반에는 비슷하게 대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빼박 증거가 나와버리잖아. 녹취가 나와버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에서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는 이정근 이분 거의 로비스트잖아요. 맞아. 이 이정근 씨가 계속해서 뭔가 자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는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 썼던 이 보복 수사 프레임을 똑같이 쓰기가 어려운 거지. 이제는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국면이 전환되는 걸 보는데 초반에 그런 주장을 했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건 쏙 뺐어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검찰의 그 보복 수사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엑스맨. 누구? 송영길 대표 엊그저께도 엊그저께도 저 윤석열 기획 수사다 이러면서 뭘 기획을 해? 그 녹취록까지 우리가 기획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본인들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녹취록을 우리가 만들었냐고. 그때 그렇게 하면 아까 김재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거를 털고 가려고 해도 본인들의 프레임에 본인들의 발등이 걸려가고. 그러니까. 근데 상관없네. 송영길 대표 탈당했잖아요. 민주당 사람 아니네.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당내 엑스맨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다 잘라내는 방식으로. 아니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나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바지 사장도 아니야. 무능력한 대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재명은 합니다. 뭐 요거 슬로건 걸었지만 알고 보면 이재명 좀 쫄보야. 이재명이 쫄보인 이유는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있었을 때 민주당이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메시지도 못 냈어. 뭐 부패 지용 뭐 청렴 천국 뭐 이런 얘기 하던 양반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들이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거를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뭐 찍소리도 했어요? 안 했지.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죠. 돈봉투 사건 줄줄이 탈당하는데 거기다 뭔 얘기해요? 그냥 이러고 웃고 말고. 더 웃긴 건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가 전입 가경인데 봐봐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이 만든 자체조사 TF에 응하지 않고 빤스런을 했어요. 말 그대로 빤스런 한 상황인데 이재명이 만약에 김남국을 조질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진심으로 코인 사태를 본인이 책임지고 맡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김남국한테 이런 얘기는 했었어야 돼. 최소한 뭔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면 야 남국아 너 탈당하는 거는 네 자유지만 임시 탈당 이런 개소리 하지 마. 임시 탈당 없어. 무조건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 왜냐면 돌아오겠다고 김남국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래. 근데 야 남국아 너 자체조사를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가? 그거 안 되지. 너는 그러면 내가 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복당 안 시켜줄 거야. 이 얘기는 했었어야 돼 최소한. 본인이 탈당했으니까 자체조사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본인이 그 정도 메시지를 냈었어야 김남국 사태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막고자 했다라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안 했잖아요. 맞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쫄보라서 그렇다고? 쫄보이기도 할 것 같다는 거. 뭐 형 생각이 달라? 아니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쫄보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굴뚝 같을 것 같아요. 지금 김재수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사실 대응이 상식적이고 또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구조적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트에 대해서 이게 제일 먼저 터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해 준 게 얼마고 본인이 그것을 뭐 검찰 독재니 뭐니 하면서 방어해왔던 논리가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내로남불이니 뭐니 뭐 욕을 먹긴 하지만 아무래도 당대표로서 본인에 대한 거취를 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당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 그렇게 다르게 손바닥 뒤집는다.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람이잖아요. 아닌 것 같던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인 형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 근데 진짜 민망해. 그거는 말도 안 돼. 아니 본인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하다. 난 내가 소명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의 뭐 10분의 1 그다음에 부분적인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당내 구성원들한테 너 잘못됐으니까 꺼져 아니면 들어와갖고 수사받고 다 털고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좀 우리 김재수 위원장보다는 좀 정상적인 범주로 보는군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 나는 이긴 방송 이후로 이재명을 원래도 그래요?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간 이제 확신범이 됐어. 나는 이재명은 진짜 나쁜 사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 근데 좀 짜치긴 짜치더라고. 이게 반응이 그러니까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10분 이해하면 뭐 어떻게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도 곤란할 거야. 이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조직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조금 자중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초반에 있던 대응 중에 뭐 누구누구는요. 국민의힘의 누구는요. 저쪽 사건은요. 이러면서 진짜 좀 큰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짜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전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집에 가야 돼. 저는 싫은데 기본적으로 좀 대단한 구석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약간 큰 면모도 있고 나름대로 소신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 같은 사람도 와장창 깨졌어요. 진짜 소인배구나. 그러니까 쫄보.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 다 방송 같은 데서 얘기했는데 이거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정근 녹취 파일이 몇 개며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
에서만 사실 이런 일이 있었겠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 경합했던 후보들이 많았는데 송영길 대표 측만 했겠냐고요. 아 여기저기 녹취록에 보면 아 저쪽도 하니까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있어. 그런 내용 그러니까 있어. 이게 파다 보면 계속 확전될 건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 카드를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커질 겁니다. 인제 지금 뭐 본의 아니게 김남국 의원 건 때문에 살짝 묻혀 있는 상태인데 곧 이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커질지 사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 여러분 이제 그거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지금 코인 의혹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그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민주당에서 지금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요.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혁신위원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그 저는 당무를 해봤기 때문에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도부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정치와수다에서 알려드린 꿀팁인데 그 혁신위원회가 조심해. 조심해서 할게. 그 혁신위원회가요 제 생각엔 민주당에서 전혀 쓸모 없을 겁니다. 나는 거의 그걸 확신해.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가 이거 돌파구로서 우리 이렇게 혁신할 거다라는 인상은 줄 수 있어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게 형 우리 해봐서 알잖아. 네네. 위원회 처음과 끝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요. 네네. 위원회 시작은 거창합니다. 시장은 창대하지만 그 끝은 미약한 것이 바로 위원회입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위원회 중에 뭐 아는 게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말은 좋아요. 가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할까요? 공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당내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청년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가산점 어떻게 해야 되고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차기 지도부가 받아야 돼요. 아니면 현직 지도부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공천룰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제일 문제지. 그게 제일 무게인데 연속성이 없어. 우리 위원회는 지도부 바뀌면 끝나. 근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 절대 본인이 공천 못할 거란 말이야. 100% 못해요. 그러니까 100% 못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 253명을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 253명 100%를 다는 못할 거고 앞으로 차기 비대위가 틀 수밖에 없어. 뭐 그런 얘기 계속 솔솔 나오더만. 연말쯤 얘기 나오더라고요. 가을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다가 혁신위원회가 뜨면서 비대위가 뜨면서 비대위가 공천을 하게 될 텐데 그 비대위에서 누가 공관위원장을 앉히느냐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 있는 이재명 대표 혁신위 간에 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기 비대위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이 두 개가 이번에 만들어온 혁신위원회 안을 받아서 공천 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퍽이나 안 할 거거든. 비대위가 그게 비대위가 아니지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대의원제도 고치는 거? 그거 정도 있을 겁니다. 할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적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당내 민주주의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당내에서 대의원 제도를 두고 똑같이 한 표 행사하지만 웨이트를 달리하는 거. 사실은 이번 사건 돈봉투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전당원이 투표하면 민주당의 당원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몇 명인데 거기다 대고 다 돈봉투 뿌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 뿌릴 거 예를 들어서 한 10표 정도 갖고 있는 대의원들한테 뿌리면 그게 사실은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 자체가 약간 만학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고쳐놓고 우린 이런 식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따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웃긴 게 아니 이게 음주운전을 막자고 차를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대의원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의원제가 처음에 민주당에 생긴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뭐 되게 만학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따져보게 됐을 때 그 지역 간의 양강 그 뭔가 대치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이 영남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워낙 강하고 호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상태다 보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엄청 많고 영남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엄청 적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미국의 상원처럼 각 지역별로 지역구별로 최소한의 그 대의원제를 둬서 지역 균형을
그 지역 어떤 갈등이나 지역 차별들 좀 완화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도 10명, 영남에도 10명이면 당원들은 호남이 훨씬 더 많다 하더라도 영남의 입장들이 반영되니까 이들한테 표를 심어주겠다, 이들한테 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대의원제가 처음 생긴 것에 말하자면 취지인 건데 맞아요. 그것은 뭐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지만 나름의 또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뭐 일단 뭐 뒤에 두고 일단 이거부터 없애자. 그렇다고 송영길 대표가 감옥 가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봉투가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진짜 민주당의 이 혁신위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뿌리부터 우리가 해결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상상하는 건 하나예요. 관련자들 모두 다 색출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싹 다 강력하게 제명시키든 사퇴시키든 그렇지. 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다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핵심으로 못 다가서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무슨 대의원 제도 같은 그런 사변만 찝쩍찝쩍 건들다가 차기 지도부 생기면 우리 이렇게 지도부를 바꿨습니다. 사람 몇 명 얼굴 바꾸면 이제 우리 지도부에 뭐 이재명 대표는 손을 뗐습니다. 정청래 의원 안 나옵니다. 최영규 의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간판들 얼굴 바뀌었으니까 민주당도 달라진 거예요라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냥 하고 총선을 치르겠죠.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체제 밀고 가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비대위에서 그렇게 얼굴에도 바꾸는 게 조금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고 우리는 차기 총선을 뛰어야 되니까 뭐 희망사항이 좀 섞여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에 대한 이 실망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수도권 민심, 특히 이제 서울 민심을 잘 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 꺾였다는 거는 이게 결국 수도권이 풍향계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이게 말하자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 역시도 점점 민주당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질을 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이크 잘 안 들리시나요? 가까이 하긴 했는데 여하튼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총선 때 한 방에 터지는 거죠.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심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또 잘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정당 지지도 쭉 보면 추세를 보면 민주당에서 저렇게 지금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반사이익 우리가 소위 반사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여당에서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저기서 못하는 거를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저기를 비판하면서도 생산적인 이야기를 같이 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사실 저는 이게 뭐 조금 희망적이지만 그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조금 과거의 정치 혐오라는 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효능감 자체가 저는 이게 약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 정치 문화가 바뀐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봤는데 최근에 다시 오래된 그 정치 혐오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다음 총선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너무 내가 봐도 꼴보기 싫은데 얼마나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게 전체가 다 꼴보기 싫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화면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네. 되게 하얗고 되게 검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비겁한 게 본인은 방송을 하고 와서 분장을 아니야 형 나는 이게 저 화장 다 지우고 선크림만 바른 거예요. 근데 원래 약간 김재섭 위원장은 안 어울리게 좀 하얘요. 근데 저는 어울리게 검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름이 되면 더 불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예전에 그 돋보기 놀이 해봤잖아요. 맞아. 그 개미 이렇게 장난 빛을 다 빨아들이는 검은 거일수록 빛을 더 이게 집중시키기 때문에 여름일수록 이제 저녁 되면 이밖에 안 보이는. 네, 그러니까요. 아직 좀 그래도 괜찮은 상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앞으로는 이 검은 천과 거의 비슷한. 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돈봉투 의혹 오늘 체포동의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난 사실 그게 제일 그 고민이에요. 진짜로. 가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결하면 자기네들 스스로 논리가 무너지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이거 관련해서 이거 못할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난 주말 집회 장면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그 아까 전에 이름 헷갈리는 듯했던 우리 이 의원님, 그러니까 무소속 이 의원님께서 이성만 의원께서 나가서
발언을 하시는데 거의 뭐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쫄려서 그래. 저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저한테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전 정치를 그만둘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검찰의 그 독재에 맞서서 제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막 울분을 터면서 연설 잘 하시더라고요. 잃을 게 없으니까 지금 거기 우산 쓰고. 거기는 이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면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사건 했을 때 돈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부결표 던졌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 저걸 보고도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거를 부결시킨다? 이거는 전 민주당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건 이제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하시겠고, 뭐 저희가 시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 돈봉투는 결국에는 아마 저희 목요일 날 오늘 체포동의안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뀔 거라 가지고 아마 목요일 날 수민이 형이랑 성문이 형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